이란과의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 중입니다. 시장이 이 점을 이미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러다가도 결국 합의로 끝날 건지를 염두에 둔 방심 상태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간의 말미를 공식 석상에서 제시했지만 probably 아마도라는 단어를 붙이며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인지 21일, 22일 주말 기습 시나리오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벌써 방산주들은 상방 움직임을 보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유가가 얼마나 튀느냐,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시장은 비교적 빨리 안정될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전쟁이 짧고 제한적인 경우일 겁니다.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고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재상승 공포가 엄습하겠죠. 심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물 건너가고 연준 의사록의 일부 이사가 언급한 금리 상승 시나리오가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유심히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장은 기분 나쁠 정도로 침착합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됐다는 건지 아님 이란발 타코 트레이드를 기대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요즘 시중에는 11월 중간선거 대비 증시 전략이라는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의 국고 잔고를 최대한 높여서 이걸 5월부터 살포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시를 부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2월 현재 9천억 달러 이상 잔고가 급증해 있다는 사실, 5월부터 재무부가 TGA 잔고를 줄인다는 스케줄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7월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부채 한도 증액도 가능해졌죠. 유동성을 움직이는 건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지만 재무부도 단기적으로나마 유동성 조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의 현금이 TGA로 이동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합니다. 긴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정부가 지출을 증가하면 TGA가 감소하면서 시중 유동성은 증가하는 양쪽 완화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TGA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은 유동성을 흡수하고 나중에 풀어서 증시를 부양하려는 거 아니냐는 추측인 겁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의 전략이다라고 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런 해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 시나리오가 주식 커뮤니티에서 제법 먹히는 분위기라는 거죠. 반론도 당연히 나옵니다. TGA가 이 시기에 급증하는 이유는 텍스 리펀 세금 환급 때문이라는 거죠. 역대급 세금 환급을 앞두고 TGA가 자금을 비축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증가액을 두고 중간선거 살포용이라고 단정 짓는 건 음모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재무부의 역할이 경기 조절은 아닙니다. 정부 현금 고갈과 국채금리 급등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관이지 타이밍 봐가며 경기 조절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입장도 못 됩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약 38조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약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천조국으로 불리는 이유가 국방비에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을 쓴다고 해서 붙여진 건데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이미 국방비를 초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자 비용으로 한국 국가 예산의 2배 가까이 쓰는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TGA 잔고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11월 중간 선거용 현금 살포 준비금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나간 추측일 겁니다. TGA가 감소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TGA가 증가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심한 트레이더들은 정부의 이자 지급 스케줄까지 체크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이자 비용이 연간 1조 달러 규모가 되면 그 흐름 자체가 시장에 의미 있는 유동성 변수가 되는 까닭입니다.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의 환매 중단 사태가 사모대출 건전성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시장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13F 공시에서 워런 버핏은 아마존을 던지고 뉴욕타임스를 선택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 아마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워런 버핏이 맞을지 아니면 마지막 승부수가 빗나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월마트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YOY 기준 24% 증가를 기록합니다. 가이던스가 부실하다고 하지만 광고 매출 역시 YOY 기준 37% 상승이라 아마존을 다시 추월할 수 있을지도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농경장비 제조사인 디어가 AI 수혜주로 간택받으면서 19일 하루 만에 11%가 넘게 급등합니다. 수십 년 만의 급등세라 본인들도 놀랬을 겁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및 판매 기업인 오픈도어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합니다. 손실폭이 추정치보다 낮게 나온 데다 매출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습니다.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해 밈 주식 취급을 받지만 운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